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확보를 해놓고도 다 이긴 소송을 지게 되는 경우를 수사기관에다가 많은 녹음 파일들을 휙휙 던져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뭐 10,000개 이상의 녹음 파일을 갖고 계신 분도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증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일상에 아주 깊게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도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하고 녹음하고 그런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확보를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다 이긴 소송을 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녹음 파일, 그냥 파일만 내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녹음 파일을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나의 아주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절대로 피해야 되는 방법, 아주 핵심적인 사항 3가지를 짚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녹음 파일 활용법 첫 번째,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지 확인하세요. 자, 우리 녹음 파일을 활용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했었던 녹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내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민사적인 상황, 소송이나 형사적인 수사 관련된 상황에서 당연히 이것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녹음 파일을 내가 증거랍시고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여러분을 고소나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에 제출되어서 증거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도 한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처벌을 받을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증거로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엄연히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했었던 대화 녹음을 잘 골라서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녹음 파일 활용법 두 번째, 녹음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꿀입니다. 반드시 텍스트로 변환해서 제출하세요. 가끔 어떤 녹음 파일들을 내가 이거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은 잘 들어서 판단을 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막 수사기관에다가 많은 녹음 파일들을 휙휙 던져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수사관이나 판사가 끝까지 음성 파일의 형태로 다 들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수사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녹음은 그 대화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상대편도 말을 하고 반응을 하기도 하고 뭐 여기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끄덕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뭐를 보는 시간 이런 것까지도 다 합쳐져서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를 다 들으려고 하면은 도무지 우리 수사 현실이나 재판 현실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듣는 것보다는 텍스트화 되어 있는 것을 글로 읽는 것이 훨씬 이해를 하는데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텍스트화해서 제출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텍스트화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 단계를 따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이닷 또는 네이버 클로바노트 이런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무료로 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변환하려고 하는 파일들을 우선 문서의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서 조금 보정해주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텍스트화한 것 중에 정말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들을 추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기 위해서 추린 내용들은 속기사에게 맡겨서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앞서 초벌 과정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추려서 속기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기사에게 의뢰를 해서 이 속기 녹취록을 만드는 데에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씩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분량에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거로 다 제출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속기록을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비용을 들여서 속기록을 만들 부분을 미리 추려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네이버 클로버 노트 돌려가지고 나온 것, A닷에서 결과물 나온 것을 내가 조금 들으면서 수정해서 그대로 제출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뭐 전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 문서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녹음 파일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을 옮겨 적는 데에 그 내용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환을 해서 이 녹취록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입증을 해줄 수 있는 피사가 작성을 한 문서의 녹취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음 파일 활용법 세 번째, 설명 없이 벌크로 자료를 던져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내가 녹음 파일을 정말 수십 개, 뭐 많게는 수백 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뭐 10,000개 이상의 녹음 파일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여기 있는 거 다 들어보시고 수사관님이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파일 뭉태기를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던져 주시는 것은,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녹취록을 수십 개, 수백 개나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벌크로 자료를 던져받게 되면은 이것을 내가 하나하나씩 다 분석해가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 내적의 동기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증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남으실 텐데요. 녹음 파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그 대화는 왜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되었고, 나의 대화나 상대방의 대화에서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추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 수사 사건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그 맥락을 짚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만 페이지로 되어 있는 녹취록, 몇백 페이지로 되어 있는 녹취록만 받아서 다 읽어보는 것보다 이 녹음 파일 녹취록이 내 주장에서 어느 부분에 뒷받침하는 증거인지까지도 설명하는 서면을 읽어보는 것,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이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한 녹음 파일 녹취록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이것을 제출하시는 행동,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는 녹음 파일만 툭 던져놓고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나와 똑같은 이해를 가져주길 바라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사건에서 어떤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판단하기 쉽지 않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법률사무소 한해의 김봉준 변호사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